어제 네바다주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90% 가까운 득표율을 얻으며 승거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니키 헤일리 후보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라는 쪽에 표가 쏟아지면서 굴욕을 당했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인 로나 맥데니얼이 공화당의 기금 모금이 부진한 가운데 오랫동안 사퇴 요청을 받아온 끝에 결국 위원장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저녁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하지만 하원 공화당원들은 다음 주 중에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등 민주당 소속 두 전직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선다고 NBC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군사 지원과 국경 통제 강화 등을 담은 안보 패키지 예산안이 오늘 상원에서 결국 좌초했습니다. 인도행 항공편 보잉 787 기체 외부에 게퍼 테이프 조각을 발견한 영국 승객이 경악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사우스웨스트 뉴스 서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지난해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 중국에서 멕시코로 바뀌었습니다. 애틀란타에 있는 한국문화원이 오는 11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조지아 공과대학 내 클레리 극장에서 아름다운 한국의 소리 공연을 개최합니다. 애틀란타 한인회관 관리위원회 전직 위원들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홍기 애틀란타 한인회장의 리더십에 의혹을 제기하고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그리고 미션 아가페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수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네바다주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싱거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동시에 치러진 네바다주 공화당 대선 후보 프라이머리에서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지지 후보 없음에 밀리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개표 75% 기준 바이든 대통령은 89.6%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지 후보 없음이 5.7%, 다른 후보 메리앤 윌리엄스는 2.7%로 집계됐습니다. 네바다는 미시간, 조지아,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과 함께 2020년 대선의 승부를 가른 6대 경합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성명을 내고 4년 전 저와 카멜라 해리스를 백악관으로 보내주고 오늘 밤에도 같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 네바다 유권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은 유력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투표용지에서 빠진 채 진행됐습니다. 주요 후보로는 헤일리 전 대사가 유일했지만 개표 72% 기준 지지 후보 없음이 61.8%로 가장 많았고 헤일리 전 대사가 31.7%로 큰 차이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아이오와주에 이어 뉴햄프셔주 경선에서 패했고 오는 24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네바다주 공화당은 내일 코커스를 주최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코커스에만 후보로 등록했는데 헤일리 전 대사는 등록하지 않아 내일 코커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바다주 대의원 전원을 독식하게 될 전망입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로나 맥데니얼이 공화당의 기금 모금이 부진한 가운데 오랫동안 사퇴 요청을 받아온 끝에 의원장직에서 물러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계획에 정통한 두 사람을 인용해 맥데니얼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예비선거 이후 물러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와 맥데니얼은 월요일 마루라고 별장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2016년 대선에서 미시간주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 곳으로 내 친구인 로나 맥데니얼이 선거를 이끌었다며 로나는 현재 RNC의 수장이며 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 다음 날 RNC 성장을 위한 내 제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맥데니얼은 RNC가 재정 문제에 직면하고 공화당이 2020년 또 2022년, 2023년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저조한 성과를 거두면서 당내에 사임하라는 요구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언론들은 트럼프가 맥데니얼의 후임을 마이클 와틀리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의장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어제 저녁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결의안에 대한 최종 표결은 하원에서 약 3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국경 보안과 불법 이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혐의로 탄핵을 받게 됐는데 하나는 배임 혐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법 준수 거부와 관련된 혐의입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19석, 민주당이 212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표결 결과 212명의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4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들은 이번 탄핵 결의안이 향후 공화당 행정부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선례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은 위스콘신주의 마이크 갤러거, 캘리포니아주의 톰 맥클린톡, 콜로라도주의 켄 벅, 유타주의 블레이크 무어 등입니다. 이들 중 무어 의원은 당초 찬성표를 던졌다가 전체 표결이 215대 215 동률 상황이 되자 자신의 표를 반대표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료 의원들은 동률이 되면 이 안건으로 재투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무어 의원이 표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다음 주 중에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등 민주당 소속 두 전직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선다고 NBC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NBC는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다음 달 28일 민주당의 전 현직 대통령 3명이 블록버스터급 모금 행사를 개최하며 장소는 뉴욕시로 좁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모금 행사에서는 이들 셋 전 현직 대통령과의 토론회도 열릴 수 있다고 소식통 중 1명이 전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X에 나는 3월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뉴욕에 있을 것이라며 같이 갈 사람 참여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라는 글과 함께 참여 신청 링크를 올렸습니다. 해당 링크에는 새 전 현직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3명의 대통령을 만날 당신의 역사적 기회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행사 장소로는 라디오시티 뮤직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곳은 6,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최소 수천 명의 지지자를 모을 것으로 주최 측이 예상하고 있다고 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번 행사가 성공하면 대선을 앞두고 새 전 현직 대통령이 모두 함께 참석하는 두 번째 행사를 개최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군사 지원과 국경 통제 강화 등을 담은 안보 패키지 예산안이 오늘 상원에서 좌초됐습니다. 이날 연방 상원이 안보 패키지 예산안을 정식 표결에 붙이기에 앞서 진행한 토론 종결 표결에서 찬성표가 49표에 그치며 의결 정족수 60표에 11표 미달했습니다. 반대표는 50표 나왔습니다. 상원은 오후에 국경 강화 내용을 제외하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및 대만 지원금 등 순수 대외 안보 지원 예산안만 추려서 처리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역시 절차 투표에서 찬성표가 58표에 그치며 의결 정족수 60표에 못 미쳤습니다. 반대표는 41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한 상원은 지난 4일 여야 협상을 통해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지원과 국경 통제 강화, 인도태평양 동맹 우방 지원,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소요될 총액 1,18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안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수뇌부가 이 패키지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가운데 상원에서도 표결을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이번 안보 패키지안은 좌초됐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이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그리고 미션 아가페가 함께합니다. 인도행 항공편 보잉 787 기체 외부에 개퍼 테이프 조각을 발견한 영국 승객이 경악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사우스웨스트 뉴스 서비스가 보도했습니다. 약혼자와 함께 지난 5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인도 고아로 향하던 62세의 데이비드 파커는 전 세계를 비행해봤지만 이런 일은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인 그는 비행기 날개에 은색 테이프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보잉사 대변인은 그 접착제가 항공기에서 사용하기에 완벽하게 안전한 스피드 테이프라고 밝히고 이 스피드 테이프는 연방항공국이 승인한 임시 수리를 위한 재료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항공기는 도장 접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보잉사 측의 설명입니다. 담당자는 이 재료가 보기 흉하게 보일 수 있지만 생산 중에 모든 비행기에 새로운 검은색 탑코트 층을 적용하기 전에 중간 수정에 불과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잉 737 맥스 9제트기에서 문짝이 폭발하고 알래스카 항공에서는 비행기에서 4개의 키 볼트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는 등 연이어 안전 문제가 제기된 상태에서 날개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은색 테이프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종을 울리게 하기에 충분한 일이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지난해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 중국에서 멕시코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산 수입이 크게 줄면서 지난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폭은 전년 대비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오늘 연방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연간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폭은 총 7,7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이 1.2% 증가한 가운데 수입이 3.6% 감소한 게 무역 적자폭 감소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폭이 2,794억 달러로 전년보다 1,029억 달러나 급감했습니다. 반면 멕시코와의 무역 적자폭은 1,524억 달러로 전년보다 219억 달러 늘어 역대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한국과의 무역 적자폭은 전년보다 8억 달러 늘어난 514억 달러로 역대 최대 폭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 멕시코, 중국, 캐나다, 독일, 일본에 이어 미국의 6번째 최대 수입국입니다. 한국문화원이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 조지아 공과대학 내 클레리 극장에서 아름다운 한국의 소리 공연을 개최합니다. 조지아텍 한국어 프로그램 조텍 한인학생회가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원 설립 15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대금명인 이인수 교수와 해금명인 이승희 교수가 특별 출연하며 한국문화원 사물놀이팀이 함께 아름다운 국악의 정수를 선사합니다. 이인수 교수는 서울시 시립국악관현악단과 대구시 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국악교육학회 회장과
대구광역시 국악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승희 교수는 국립국악고등학교, 서울대 국악과, 한예종 예술전문사, 서울대 음대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영남대학교에서 국악전공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한편 한국문화원은 공연에 앞서 10일 오후 3시 한국문화원에서 15주년 기념 워크숍도 개최합니다. 고동균 한국문화원 부원장은 마침 설날이어서 조지아태 교수 및 학생들과 교류회장을 만들고 싶었다면서 또한 현지 교육기관의 음악 선생님들로부터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교육 문의가 계속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에서 오신 좋은 교수님들과 워크숍을 가지는 만큼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길 기대한다며 행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예약은 웹사이트 atlkcc.com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회관 관리위원회 전직 위원들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용기 애틀란타 한인회장의 리더십에 의혹을 제기하고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말 집단 사퇴한 한인회관 관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용기 회장이 보험사로부터 15만 달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식 보고 절차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비난의 날을 세웠습니다. 한인회는 2022년 12월 26일 발생한 동파 사고로 회관 건물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자 당시 관리위원회가 이를 긴급히 복구했는데 이와 관련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이후 2023년 5월 17일에 15만 8천 달러의 보험금을 받았으나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기 회장은 보험금을 받은 사실과 이를 공개하지 못한 점은 불찰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배임이나 횡령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목요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네, 어제 네바다에서 열렸던 프라이머리는 사실 공화당 당원들한테는 그렇게 큰 관심을 끌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프라이머리에 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자초지정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바다주는 원래 전통적으로 코커스 방식으로 예비선거를 치러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몇 해 전이죠. 네바다주의 민주당 주지사가 갑자기 그 내용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면서 프라이머리로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뒤바꿔놨죠.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고요. 주 정부가 프라이머리를 치르는 건 치르더라도 공화당 내부에서는, 네바다주 공화당에서는 별도로 코커스를 또 따로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대통령 예비선거가 두 번이 치러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6일날 있었던 프라이머리에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내일 8일날 열리는 코커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후보 등록을 합니다. 서로 한쪽에만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프라이머리에서 헤일리를 뽑아주는 사람은 30% 조금 넘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3분의 2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라는 칸에다가 투표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굴욕이죠. 이 정도 됐으면 좀 알아야 되는데 진작에 깨달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이거 사기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처음부터 트럼프가 쳐놓은 덫에 자기가 빠진 거다 뭐 이런 식의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네바다주의 공화당은 코커스를 따로 할 것이고
그곳에서 선정된 사람한테 비율에 맞춰가지고 대의원을 배정한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니키 헤일리는 공화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네바다 주의 공화당의 리더십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않고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네바다 주 정부가 운영하는 민주당이 이끄는 주 정부가 운영하는 프라이머리에만 등록을 하는 이러한 의도적인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와서 트럼프가 쳐놓은 덫에 빠진 것이다, 이 사기극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 적반하장 같습니다.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둘 수가 없는 그녀만의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 것도 같습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경선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했는데 두 번 다 90% 바이든이 지금 싹쓸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바이든이 90% 득표율을 계속 하는 모습을 보면은 좀 우려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물론 공화당에서도 헤일리가 사퇴하면 그러면은 트럼프 쪽으로 90% 표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안타깝게 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RFK 주니어가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 이 니키 헤일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만은 민주당 내에서는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하는 바람에 지금 민주당 경선은 매우 싱겁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컨벤션 효과라는 것은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죠? 대선 흥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급기야 오바마, 클린턴까지 동원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고요. 오바마, 클린턴이 지금 바이든을 지지하는 유세를 펼치고 기금 모금 행사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을 봐서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미셸 오바마 출마설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낙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역시 트럼프를 제압하는 것은 한번 이겨봤던 바이든을 다시 밀어주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라고 민주당 지도부가 생각을 굳힌 것 같습니다. 선거 상황들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정 상황을요,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예비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일정과 결과를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별도의 페이지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중간 점검 그곳에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남부 국경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해외 전쟁 원조하는 것은 우리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보수 강경파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입장은 거기에서 약간 다릅니다. 뭐냐 하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사태가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최고 우방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은 당장 서둘러서 진행을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부 국경 지원과 별개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은 별개로 지원을 빨리 서둘러서 좀 별도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진행을 시키자라는 것이 마이크 존슨 의장의 입장입니다. 연방 상원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연방 상원의 입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묶어서 하자, 패키지로 하자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대만에 대한 지원, 인도태평양 연합국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대만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 갖다 전부 다 묶자. 여기에다가 전쟁 지원금뿐만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지원금까지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종합 패키지를 만들자라는 것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아이디어였고요. 연방 상원에서는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국경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국경 문제까지 그럼 하나로 묶자 해서 1180억 달러짜리 예산을 만들었었죠. 근데 이것이 만들자마자 상원에서 투표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원에서 먼저 그거 상원 통과해봤자 하원에 오면은 바로 죽여버릴 거야. 그 법은 통과시킬 수 없을 거야 라고 선전포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오늘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결됐습니다. 상원에서도 이러한 하원의 강한 반발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론이 심상치가 않으니까요. 저희가 보도해드렸지만 왜 트럼프가 나서서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저희가 조목조목 짚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대로
보면은 여론이 뭐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여론이 나빠지게 되니까 결국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심지어는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소속인데도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대하는 이런 입장을 지금 내비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국경 보안 문제하고 해외 원조를 묶어서 하는 패키지는 오전 중에 불발이 돼버렸고요. 오후에 또 다른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국경 문제는 그럼 떼어내고 해외 원조부터 하자라는 거죠. 이게 참 바보 같은 짓인 건데 국경이 먼저다. 해외 원조는 그 다음에 하겠다라는 게 처음부터 하원에서 나왔던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상원에서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종합 패키지가 안 되면 국경 문제는 제외하고 해외 원조부터 하자. 이렇게 통과를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안 되죠, 당연히. 안 됐습니다. 부결됐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의회 내에서 보수파 의원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얘기를 해도 지금 연방 상원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냥 자기네들 고집만 계속 피우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텐 시네마 연방 상원의원이 화가 났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였냐면요. 본인이 협상안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지금 종합 패키지 협상안을 만들어내는 의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것을 안 하면 그러면은 국경 넘어오는 거 막을 방법이 지금 없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국경에 지금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하루에 막 10,000명이 넘게 밀려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걸 지금 못 막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000명 뭐 이런 캐파를 두었다라는 것 자체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다 용납할 수 없다라고 공화당에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조차 안 하면은 더 큰 지금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당신들은 국경을 내버리는 거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 말 자체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 딜을 받아들였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요. 못 들어오게 막는 비상조치를 발동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불법 입국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추방해내는 그 자리에서 바로 못 들어오게 입국을 금지하는 현행 법을 집행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잡아놓고요. 그리고 가석방으로 국내에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바로잡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으나 민주당 상원의원들 끝까지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갑갑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원은 하원대로 하원 의장과 보수 강경파 의원들 간의 의견 대립이 생겨져 있는 상황이고요. 상원은 상원대로 이 공화당 내부 갈등과 또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지금 반목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하원은 하원대로 찢어지고 상원은 상원대로 찢어지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앞길을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연방 정부의 이제 예산을 처리해야 되는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의회가 제대로 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시간입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2월 7일 수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